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책 우유의 역습이나 기타 논문 자료를 통해서 몇 번 우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우유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쉽고 명확하게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 양쪽 모두 과학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자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의 논문 자료와 서울 검진센터의 박용우 교수님,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우유를 하루에 한 번씩 마셔야 됐고, 저희 남편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또 아주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필 선생님은 우유 빈곽수를 체크해서 마시지 않으면 혼내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의 경우 정확하게 우유를 마시진 않더라도 우유가 베이스가 되는 라떼 커피류를 좀 즐겨 마시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 섭취하는 우유의 양도 꽤 높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도 건강을 위해 우유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칼슘 보충을 위해 또 뼈 건강을 위해라는 말만 믿고 마셔왔던 우유가 정말로 안전한 걸까요? 최근 연구들은 우유가 유방암과 전립선암, 난소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기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미국 농무부는 지금도 하루 3잔의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한두 잔을 권하죠. 하지만 최근 로마린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이 권장사항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5만 3천 명의 여성을 8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80ml의 우유만 마셔도 유방암 위험이 30%가량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절대적인 위험으로 보면 100명 중 1.5명 정도 추가 발생한 수준이지만 이는 술을 마시지 않고 비만이 거의 없는 건강한 집단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다른 위험 요소와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겨우 1.5% 증가한 거잖아요. 이렇게요. 발병 환자 수가 3%에서 4.5%로 오르는 건데 이는 발병률이 50%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통계적 확률이 개인에게 적용될 땐 0% 아니면 100%라는 이런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유가 암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소들 중에 젖소는 없어서 모든 젖소는 수입된 품종이고 대표적으로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하얀색 점박이 젖소를 우리가 가장 먼저 젖소라고 떠올립니다. 이 젖소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젖을 생산하고 또 몇 달 후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부들은 주기적으로 젖소를 임신시켜 새로운 젖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한의 휴유기를 제외하고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공 임신을 시키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우유에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특히 유방암은 호르몬에 민감한 암이죠. 두 번째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입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데 이미 암세포가 있다면 그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IGF-1 수치가 높은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배까지 뛴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칼슘입니다. 하루 2000mg 이상 칼슘을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과 성장인자, 또 과잉 칼슘, 이 세 가지가 몸 안에서 시너지를 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인은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우유 소비량은 50년 새 20배가량 폭증했는데 동시에 유방암 발병률도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통계적 상관관계는 무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요. 반면 전통적인 일반 식단인 두부, 미소된장, 해조류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는 유방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이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아까 위에서 과도한 칼슘을 말씀드렸는데요. 9만 6천 명을 22년간 추적 관찰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이 오히려 고관절, 골절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유의 칼슘은 분명 좋지만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과 인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데요. 이는 인과 칼슘이 신체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이 과다하면 체내에서 이 칼슘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서구적 고단백 식단과 우유를 많이 마시는 미국인들이 골절률이 한국인보다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몸에 들이는 양보다 몸에 잡아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커피,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칼슘이 씻겨나가죠.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만 믿고 우유를 믿고 마시는 건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당불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75%에서 90%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 증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유를 마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증상은 단순한 불편감이 아닙니다. 이 장내 염증을 유발해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이는 암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유를 마실 때마다 불편하다면 요거트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생기고 유당이 분해되니까 장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유를 마시는 분들 중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유방암과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호르몬 영향이 일반인에 비해 더 클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고위험군은 칼슘의 과잉이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즉시 끊으셔야 되고요. 심혈관 질환자도 우유의 포화지방이 동맥을 막을 수 있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장 건강을 해쳐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우유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2015년 중국 연구팀은 1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유가 유방암 위험을 줄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 칼슘의 보호 효과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낙농업계의 연구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메타 분석에서는 우유와 암이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결론도 나왔지만 이는 모든 연구를 뭉뚱그린 결과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건강 상태겠죠. 위에서 언급한 고위험군에 포함되신다면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제 개인적 의견 또한 가능하다면 우유는 안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갑론을박하는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암의 고위험군이라면 즉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40, 50대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우유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유 대신에 식물성 대체 우유인 검은콩 두유나 아몬드, 귀리 두유로 교체하고 칼슘은 브로콜리, 또 케일로 보충하는 것도 좋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위해 당이 들어가지 않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건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유 한 잔의 선택이 10년 후에 우리 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을 돕는 좀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